정임은 옷을 정리하다 보니 장롱 맨 위쪽 구석진 곳에 뭔가 두꺼운 봉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정임은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그것을 꺼내 보았어요. 어, 이게 뭐지?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 남편 명의의 땅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은진? 누구지? 이 사람은? 성길 씨가 나 몰래 이런 걸 숨겨두셨다니. 또 옆에는 편지가 보였는데 남편의 친필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은진아, 미안하다.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다.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아마 내가 더 이상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만은 꼭 보살펴주고 싶었다. 정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임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이죠. 이불을 개키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실 한편에 마련된 남편의 영정 앞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정임은 작은 물컵에 깨끗한 물을 따라 영정 앞에 올려놓습니다. 사진 속 남편 박성길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얼굴입니다. 정임은 짧은 기도를 올리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하죠. 남편이 좋아했던 국화 한 송이를 영정 옆에 놓고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시작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정임의 발걸음은 조용합니다. 이 집에는 아들 박승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따로 식사를 하거든요. 며느리 미선이 그렇게 정했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정임은 작은 냄비에 밥을 짓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단무지를 꺼내 간단한 아침상을 차립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에서 마주친 미선은 인사치레로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미선은 정임을 지나치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응,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정임은 웃으며 대답하지만 미선은 이미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임은 혼자서 밥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져요. 가끔 아들 승우와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지만 그것도 형식적일 뿐입니다. 승우는 요즘 들어 더욱 차갑게 굽니다. 어머니를 마치 집안의 불편한 존재처럼 대하죠. 함께 살면서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우가 회사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임은 예전을 떠올려 봅니다. 어린 시절 승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찾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따뜻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어머니는 왜 아직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제 미선이 승우에게 한 말이 정임의 귓가에 맴돕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다 들렸어요. 이 집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정임이 아니죠. 하지만 정임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히, 더욱 신중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마친 후 정임은 청소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방부터 시작해서 거실,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닦아냅니다. 미선이 청소를 하긴 하지만 정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죠. 특히 남편의 영정 주변은 더욱 세심하게 닦아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정임은 또다시 혼자 식사를 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히 보내요. 오후가 되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장롱 깊숙한 곳에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낡은 시계, 만년필, 그리고 몇 개의 서류 봉투들. 정임은 가끔 이것들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특히 남편이 즐겨 입던 회색 정장을 만질 때면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당신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정임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하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남편은 항상 가족들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승우가 무뚝뚝할 때도, 미선이 날카로울 때도 남편은 적절한 농담과 따뜻한 말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마치 집안의 중심축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임은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승우와 미선이 어디선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임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지만 자꾸만 자신에 관한 이야기 같아서 신경이 쓰여요. 특히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승호의 목소리가 벽을 통해 스며듭니다. 정임은 마음이 아프지만 내색하지 않아요. 대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어봅니다. 여보, 이제 좀 말해줘야 하나요? 당신. 정임의 목소리는 무언가 결심한 듯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곧 입을 다물고 장롱 쪽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아직 정리하지 않은 남편의 물건들이 남아 있어요. 밤이 깊어가지만 정임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겨요. 아들 부부의 차가운 시선,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 정임은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을 떠올립니다. 정임아, 세상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야. 정임은 며칠째 같은 꿈을 꿉니다. 남편이 어딘가로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표정.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가슴이 답답해요. 마치 남편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아침 일과를 마친 정임은 장롱 정리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정리하다가 장롱 맨 안쪽 구석진 곳에서 손에 걸리는 무언가를 발견해요. 두꺼운 갈색 봉투입니다. 정임은 지금까지 이런 봉투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게 뭐지? 정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는 상당히 묵직하고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어요. 정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남편이 왜 이런 걸 숨겨두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오죠.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부동산 증여 계약서예요. 정임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계약서에 적힌 상속인 이름이 박승호가 아닙니다. 이은진. 정임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에요. 왜 남편이 소유한 땅을 이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서가 있는 걸까요? 정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다음 서류는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이것도 같은 이름, 이은진으로 되어 있어요. 정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모든 재산은 당연히 아들 승우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봉투맨 아래에서 더욱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에요.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니 서울 외곽의 어느 동네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역시 이은진이에요. 정임은 편지를 꺼내어 읽어봅니다. 남편의 친숙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와요. 은진아, 미안하다.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다.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아마 내가 더 이상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만은 꼭 보살펴주고 싶었다. 정임의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건가요? 정임은 편지를 끝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제라도 이 땅만은 내 몫이다. 정임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한다. 정임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가끔 혼자 전화를 받던 모습,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던 모습. 정임이 물어보면 항상 회사 일이라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남편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오릅니다. 남편이 가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며 돈을 따로 빼두던 일들. 정임은 그때도 의아했지만 남편을 믿고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모두 이 이은진이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던 건가요? 정임은 다시 계약서를 자세히 봅니다. 땅의 위치와 크기가 적혀 있어요. 꽤 넓은 땅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이 땅이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니요. 정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배신감과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이은진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임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정말 찾아가도 될까요? 혹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승우가 퇴근한 모양이에요.
정임은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장롱 깊숙이 숨깁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승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승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에서 나옵니다. 응, 있어. 일찍 들어왔네. 오늘 일찍 끝나서요. 승호는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하지만 정임은 이제 다른 눈으로 아들을 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승호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상속받을 줄 알았던 땅이 다른 사람 것이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정임은 혼자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자꾸만 봉투 속 서류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남편의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너를 잊은 적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임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어왔는데 혹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밤이 되어 정임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마음입니다. 여보, 당신이 숨겨둔 걸 찾았어요. 이은진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임에게는 그 미소가 다르게 보여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미소로 말이에요. 정임은 결심합니다. 내일은 그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요. 이은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이 두렵기도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겠죠. 정임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에요. 어젯밤 내린 결심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은진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는 날이거든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정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과는 정말 어떤 관계였을까요? 혹시 자신이 상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하는 정임을 보고 미선이 묻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임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거든요. 병원에 잠깐 다녀올게. 정임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선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입니다. 정임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예요. 차창밖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상가 건물이 나타납니다. 1층에는 여러 가게들이 들어서 있고 그중 한 곳이 작은 식당이에요. 은진이네 밥상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정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식당 문을 밉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별로 없어요. 카운터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 여성이 정임을 보고 인사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하고 정겨워요. 정임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정임은 일단 음식을 주문하고 그 여성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은진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치찌개가 나오고 정임은 천천히 먹으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 여성은 계속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가끔 정임 쪽을 보며 친근하게 미소 짓습니다. 음식 맛은 어떠세요? 여성이 정임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정임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사장님이 이은진 씨인가요? 정임의 질문에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리고 놀란 듯한 눈빛으로 정임을 바라봅니다.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이은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습니다. 정임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입니다. 혹시 박성길 씨를 아시나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이은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후 정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박성길 씨 아내분이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은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정임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죠.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이야기할게요. 이은진은 식당 문에 휴식 시간 팻말을 걸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임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에서 주소를 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인가요? 정임의 질문에 이은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제가 박성길 씨의 딸입니다. 정임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딸이라고요?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가요? 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버님도 저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은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임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분이 계속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박성길 씨였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분이 제 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죠. 이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가족들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아왔어요. 정임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아이를 혼자 키우게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당신 어머니는 누구예요? 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버님과 결혼하기 전에 잠깐 만났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은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임은 남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결혼 전 남편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혹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버님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주셨죠. 하지만 절대 가족들 앞에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임은 이제야 남편이 가끔
돈을 따로 빼두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전화를 받거나 편지를 쓰던 이유도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슬펐어요. 장례식에도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죠. 이은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임도 마음이 복잡해져요. 남편을 원망하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은진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럼 땅 이야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당신이 힘들 때 도움이 될 땅을 하나 마련해 두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정임은 이은진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립니다. 남편은 정말로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서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임이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입니다. 이은진과의 만남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승우와 미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아서 뭔가 언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오셨네요. 미선이 정임을 보고 인사하지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승우도 마찬가지로 굳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정임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만 먼저 묻지는 않습니다. 병원은 어떠셨어요? 별일 없다고 하네. 정임은 간단히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승우가 정임을 불러 세워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승우의 목소리에 뭔가 심각한 기운이 감돕니다. 정임은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면서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승우의 질문에 정임은 당황합니다. 혹시 자신이 이은진을 만나러 간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산책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러지. 산책을 그렇게 멀리까지 하세요? 오늘도 몇 시간씩 안 계셨는데요. 승우는 계속 추궁합니다. 정임은 아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씁쓸해져요. 아들이 어머니 외출까지 감시하는 거니? 감시가 아니라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시거든요. 이상하다는 말에 정임은 더욱 긴장합니다. 혹시 장롱에 숨겨둔 서류를 찾았을까요? 뭐가 이상해? 그냥 예전과 다르시다는 느낌이에요. 혹시 어머니 치매 같은 거 아니에요? 미선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치매라는 말에 정임은 깜짝 놀라요. 치매라니 무슨 소리니? 요즘 혼자 중얼거리시고 멍하니 계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어디 갔다 왔는지 제대로 말씀도 안 하시고요. 미선의 말에 승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임은 억울합니다. 자신이 고민이 많아서 그런 건데 치매라니요. 나는 멀쩡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승호의 제안에 정임은 화가 납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승우가 말을 이어가려 하는데 미선이 먼저 입을 엽니다.
사실은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좋은 곳이라니? 시설이 정말 좋은 요양원이에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 의료진도 있고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정임은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였군요. 요양원에 나를 보내려고.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기서는 또래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고 제대로 된 케어도 받으실 수 있어요. 미선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정임은 속내를 압니다. 자신이 방해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보내려는 거죠.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도 생활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승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결국 자신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네요. 정임은 마음이 아프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 니들이 이 집을 팔아서 각자 살면 되지 않니? 이 집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잖아요. 승호의 말에 정임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정작 남편이 남겨준 진짜 유산은 따로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정임이 단호하게 말하자 미선과 승호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뭔가 미리 계획을 세워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어머니, 그럼 일단 병원에서 정신건강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정신건강 상담이요? 요즘 어머니가 너무 이상하시니까요. 혹시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미선의 말에 정임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상인데 그런 검사 받을 필요 없어. 어머니 의견만으로는 안 되죠. 가족들이 걱정되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승호의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합니다. 정임은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만약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후견인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미선의 말에 정임은 경악합니다. 후견인 신청이라니요. 자신을 완전히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거네요. 니들이 그럴 권리가 있어?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신다면 당연히 가족이 나서야죠. 승호의 말에 정임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아서 참습니다. 알겠어. 그렇다면 시간을 좀 줘라. 정임은 일단 물러서기로 합니다. 지금 당장 대항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이에요.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잡을게요. 미선이 못을 박듯 말합니다. 정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혼자 있으니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대할 줄 몰랐어요. 정임은 장롱에서 그 봉투를 다시 꺼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진실을 폭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승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이 서류들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승호가 기대하고 있는 상속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정임은 복잡한 마음으로 서류를 바라봅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임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진실을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 될 거예요.
밤늦게까지 정임은 잠들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내일 병원에 끌려가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승호와 미선이 자신을 병원에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임은 순순히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미선이 정임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말투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라. 정임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승호가 직접 나타나서 재촉해요. 어머니, 늦으면 예약 시간을 놓쳐요. 빨리 나오세요. 나는 가기 싫다고 했잖아. 정임이 거부하자 승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시면 안 되죠.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언제 도움을 달라고 했어? 정임의 반박에 미선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서는 거죠. 미선의 말에는 이미 정임을 환자 취급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정임은 화가 나지만 참으려 합니다. 그럼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니?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죠. 승호의 말에 정임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결국 정임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승호와 미선은 정임을 양쪽에서 부축하며 병원으로 향해요. 마치 정신병자를 호송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승호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냅니다. 정임은 그 서류를 보고 더욱 놀라요. 이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예약이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의서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야? 어머니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기 위한 거예요. 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뒀어요. 미선의 설명에 정임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입원시킬 계획이었던 거네요. 상담실에서 의사는 정임에게 여러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승호와 미선이 옆에서 계속 끼어들어서 정임이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요즘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시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요. 승호와 미선이 번갈아가며 정임의 상태를 과장해서 설명합니다. 정임은 반박하려 하지만 의사는 보호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가 정임에게 묻자 정임은 솔직하게 대답하려 합니다. 네, 요즘 가족들이 저를. 어머니는 요즘 피해망상도 심하세요. 가족들이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미선이 정임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정임은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해요. 결국 의사는 승우와 미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임을 일시적으로 입원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관찰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어요. 잠깐만요. 나는 입원하고 싶지 않아요. 정임이 강하게 거부하자 승우가 나서서 말합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언제 입원하겠다고 했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환자분 상태로 봐서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요. 의사의 말에 정임은 절망합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당하는 거네요. 정임은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작은 병실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더욱 답답해져요. 승호와 미선은 정임을 입원시키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미선이 승호에게 말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와요. 정임은 자신이 얼마나 짐스러운 존재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병실에서 혼자 있는 동안 정임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한편 승호는 집에 돌아가서 정임의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찾으려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미선도 함께 정임의 물건들을 뒤집니다. 그러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갈색 봉투를 발견해요. 이게 뭐지? 승호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없고 전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이은진, 누구야 이 여자는? 승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이 당연히 상속받을 줄 알았던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니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사기당한 것 같아요. 미선이 추측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남편 생전에 작성된 것들이에요.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거야. 필체도 아버지 거고. 승호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몰래 이런 일을 했다니요. 그럼 이 이은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봐야겠어요. 어떻게 우리 재산을 가로채려는 건지 알아야죠. 미선의 제안에 승호도 동의합니다. 내일 당장 그 주소로 찾아가기로 결정해요. 병원에서는 정임이 간병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보호자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어려워요. 간병사의 말에 정임은 한숨을 쉽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 정임은 이은진을 떠올립니다. 혹시 이은진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면 면회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임은 병실 창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남보다 더한가?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립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정임은 남편이 그리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은진 같은 비밀을 남겨두고 갔을까요? 밤이 깊어가지만 정임은 잠들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승호가 이은진을 찾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요. 한편 이은진은 평소와 같이 식당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인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무거워요. 아버지의 부인을 직접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30대 후반 남성과 여성이 들어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특히 남성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혹시 이은진 씨인가요? 남성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은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지만 침착하게 대답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박승호입니다. 박성길의 아들이에요. 박승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은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아들, 그리고 정임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네요. 아, 그러시군요. 이은지는 최대한 차분하게 반응하려 하지만 긴장감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승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옆에 서 있던 미선도 이은진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봐요. 잠깐만요.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조용히 이야기해요. 이은진은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몇몇 손님들이 이미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건지 다 알고 있거든요. 승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은지는 당황하지만 억울함도 느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럼 이게 뭐예요? 승우는 주머니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이은진 앞에 던집니다. 이은진은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땅 계약서였거든요. 이게 뭐죠? 이게 어떻게? 우리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까지 속여서 이런 짓을 한 거죠? 미선이 끼어들며 이은진을 비난합니다. 이은진은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임 어머님을 속인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당신을 찾아와요? 승우는 이은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은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말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박성길 씨와 특별한 관계였어요. 이은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승우와 미선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집니다. 특별한 관계라니? 설마 우리 아버지랑 바람 피운 거예요? 미선이 소리를 지릅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려요. 이은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뭐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땅을 넘겨주려고 한 거예요? 승우가 계속 추궁합니다. 이은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성길 씨의 딸입니다. 이은진의 고백에 승우와 미선이 순간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곧 승우가 코웃음을 쳐요. 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박성길 씨가 계속 후원해 주셨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제가 그분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합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증거가 있어요? 그냥 돈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버님이 보내주신 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비 송금 내역도 있고요. 이은진이 진실을 말하자 승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자신에게는 이복 누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혼외자식은
상속권이 없거든요. 미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은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하려 하지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저는 상속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꿰어서 그런 거죠. 늙은 사람 약점 잡고 돈 뜯어낸 거잖아요. 승호의 말에 이은지는 억울해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스스로 그러시겠다고. 어쨌든 그 계약서는 무효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다 처리할 거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승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일어납니다. 미선도 따라 일어나면서 이은진을 째려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다시 만나면 고발할 거예요. 미선의 협박에 이은지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정임이 걱정되기도 해요. 혹시 정임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은진의 질문에 승호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이은진이 놀라서 묻자 미선이 대답합니다. 치매 의심이에요.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셔서 입원시켰거든요. 이은진은 충격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치매라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우리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승호가 협박하며 식당을 나갑니다. 미선도 이은진을 한 번 더 째려보고 따라 나갑니다. 이은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정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말 치매일까? 아직 정정하고 고운 모습이셨는데. 이은지는 며칠 전 만났던 정임을 떠올려 봅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대화했었는데 갑자기 치매가 올 리는 없잖아요. 혹시 정임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요? 이은지는 정임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병원 면회도 어렵고 무엇보다 승호가 접근하지 말라고 협박했거든요. 하지만 이은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이자 어쨌든 자신과 관련된 분인데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이은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합니다. 정임을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 정임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남편의 오랜 지인이었던 이영자 할머니였어요. 70대 중반의 이영자는 정임보다 몇 살 많은 언니뻘 되는 분입니다. 정임아,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이영자는 정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정임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정임은 이영자를 보고 반갑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승우와 통화했어. 내가 치매에 걸려서 입원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멀쩡하잖아. 무슨 일이야? 이영자는 정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디서 봐도 치매 환자 같지 않아요. 정임은 이영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남편이 숨겨둔 서류를 발견한 것부터 이은진을 만난 일, 그리고 아들 부부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킨 경위까지 모든 걸 털어놔요. 그 갈색 봉투 말이지. 성길이가 내게 맡긴 게 하나 더 있어. 이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요. 뭐가 더 있다고요? 카세트 테이프 하나야. 성길이가 돌아가기 한 달 전에 내게 줬어. 만약에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들려주라고 하면서 말이야. 이영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냅니다. 정임은 그 테이프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나도 몰라. 듣지 말라고 해서 안 들었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영자는 작은 라디오 카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아요. 여기서 들어도 될까요? 병실 문 잠그고 들어보자. 두 사람은 문을 잠그고 테이프를 재생합니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정임아,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너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거야. 정임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남편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내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 해야겠어. 은진이는 내 딸이야. 너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 정임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 여자는 은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어. 나는 은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내 피를 나눈 아이를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에서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너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은진이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 미안해, 정임아.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어. 정임은 복잡한 마음으로 테이프를 듣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은진이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도 그런 이유야. 그 아이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기반은 있어야 하거든. 승호에게는 집과 다른 재산이 있으니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 하지만 현실은 남편의 생각과 달랐어요. 승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임아, 내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아마 승호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일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중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어서 미안해. 남편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정임은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하지만 정임아,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내가 곁에 없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은진이도 좋은 아이야. 기회가 되면 만나보길 바라. 정임은 이미 은진이를 만났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궁금해집니다. 테이프가 끝나자 병실에는 침묵이 흘러요. 정임과 이영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성길이가 참 고생 많이 했겠네. 이영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정임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구나. 정임은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고마움이 더 커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던 남편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영자가 묻습니다.
정임은 결심한 표정을 짓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죠. 그리고 승호한테 이 테이프를 들려줘야 해요. 그런데 승호가 믿을까? 믿든 안 믿든 들려줘야 해요. 성길 씨, 마지막 말씀인데 정임은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병원 원장의 장모인 이영자의 도움으로 정임은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임을 보고 승우와 미선은 당황합니다. 어머니, 왜 멋대로 나오셨어요? 멋대로가 아니야. 내가 정상이니까 나온 거지. 정임의 당당한 모습에 승우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거실로 나와. 정임이 단호하게 말하자 승우와 미선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옵니다. 너희가 찾은 그 서류들, 나도 다 알고 있어. 정임의 말에 승우와 미선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은진이라는 사람도 만났어. 그 아이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어머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믿으시면 안 되죠.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미선이 끼어들지만 정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야. 그 아이는 너희 아버지의 딸이거든. 정임의 폭탄 선언에 승우가 벌떡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한테 정말 다른 자식이 있다고요? 그 여자 말이 다 사실 맞다고요? 그래. 그리고 이걸 들어봐. 정임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서 재생합니다. 거실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승우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듣더니 점점 충격에 빠집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진실이었거든요. 남편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가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우는 멍하니 앉아 있고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자신만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미선은 자신들이 상속받을 것이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혹시 가짜 테이프 아니에요? 가짜라니. 너희 아버지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 정임이 화를 내자 미선이 끼어듭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혼외자식은 상속권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당연히 그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해야죠. 우리가 법적으로 싸워서 땅을 지켜내야 해요. 미선의 말에 승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우리 재산인데 왜 남한테 줘야 해요? 정임은 아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실망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돈이 중요하죠.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요. 승호의 말에 정임은 더욱 화가 납니다. 내 아버지가 널 그렇게 키웠니? 아버지는 아버지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승호의 모습에 정임은 실망이 큽니다. 승호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옵니다.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왜? 혈연 관계라고 해서 다 가족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같이 산 적도 없는데 갑자기 누나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해요. 승호의 말에 미선이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하시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또 치매 소리야. 정임이 분노하자 승호가 나서서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다시 입원하겠다고 했어? 어머니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가족이 결정해야죠. 승호와 미선은 여전히 정임을 환자 취급합니다. 정임은 이런 상황이 답답해요. 그럼 내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친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니까 판단력이 떨어지신 거죠. 미선의 말에 정임은 한계를 느낍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좋아. 그럼 너희한테 진짜 얘기를 해줄게. 정임이 단호하게 말하자 승호와 미선이 의아해합니다. 무슨 얘기요? 승호야, 너는 내 아버지가 친아들이 아니야. 정임의 폭탄 선언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승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가 데려온 아이야.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 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미선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아버지와 결혼 전에 너를 낳았어. 하지만 내 친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지. 그래서 혼자 키우다가 성길이를 만난 거야. 정임의 설명에 승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성길이는 너를 친아들처럼 키워줬어. 단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었지. 거짓말이에요. 승호가 소리치지만 정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증거도 있어. 정임은 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가져옵니다. 승호의 출생신고서와 입양신고서가 들어있어요. 이걸 봐. 내 출생신고서야. 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봅니다. 아버지란에 박성길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성길 씨가 너를 입양할 때 낸 서류야. 두 번째 서류를 보고 승호는 충격에 빠집니다. 정말로 자신이 양아들이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성길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너를 진짜 아들처럼 키우고 싶어 했어. 정임의 말에 승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나를 불쌍해서 키운 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야. 진짜 사랑했거든. 하지만 승호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평생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혼란스러워하는 승호의 모습에 며느리 미선이 또 나섭니다. 어머니, 승호 씨가 친아들이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버린 그 여자한테 땅을 주려고 하세요? 저희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미선은 서운하다는 듯 퍼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너희 둘 다 사랑했어. 하지만 은진이는 혈육이니까 최소한의 것이라도 남겨주고 싶었던 거지. 최소한이라고요? 그 땅이 얼마인데요? 미선은 여전히 돈에만 집착합니다. 정임은 그런 미선이 실망스러워요. 너희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나도 있고. 은진이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자식 노릇하고 모시고 산 건 저희예요. 자식 노릇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갑자기 물러설 수는 없거든요. 미선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당연하죠. 그건 우리 몫이에요. 충격을 받아 멍해진 승호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미선의 이기적인 모습에 승호조차 당황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됐어. 되긴 뭐가 돼요. 당신도 정신 차려요. 미선은 승호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정임은 그런 미선을 보며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여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야죠.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요. 미선의 말에 정임이 분노합니다. 사기라니.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님을 꼬여서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지만 미선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임은 이런 며느리를 보며 한계를 느낍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직접 결정하겠어. 정임이 단호하게 말하자 승우와 미선이 놀랍니다. 어머니, 무슨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지분을 은진이한테 양도할 거야. 정임의 선언에 미선이 기겁합니다.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럴 권리 없어요. 왜 내가 내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어? 어머니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실 때 하신 결정이니까요. 미선이 또다시 정신 이상을 운운하자 정임이 화를 냅니다. 나는 멀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이상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미선의 말에 승우가 끼어듭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잖아. 당신, 이대로 재산 다 빼앗길 거예요?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갈 판인데. 미선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임은 이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을 굳힙니다. 좋아.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정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승우가 궁금해하며 묻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양도 서류 만들어 올 거야. 정임의 말에 미선이 달려 나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가 막을 거야? 저희가 막을 거예요. 후견인 신청해서라도 막겠어요. 미선이 협박하자 정임이 웃습니다. 해봐. 내가 정신이상자라는 증거라도 가져와 봐.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증인들이 많아요. 누가? 너희들 말고 누가? 미선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임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정임은 이영자와 만납니다. 이영자가 증인으로 와준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영자가 걱정스럽게 묻자 정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게 성끼리 뜻이니까요. 두 사람은 공증인 앞에서 양도 서류를 작성합니다. 정임은 자신의 땅 지분을 이은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공증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자 정임이 단호하게 답합니다. 네, 후회 안 해요. 공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임을 보고 승우와 미선이 달려듭니다. 어머니, 정말 하신 거예요? 응, 다 끝났어. 정임이 공증 서류를 보여주자 미선이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요. 이걸 취소해야 해요. 취소는 무슨. 이미 끝난 일이야.
법정에서 무효 소송을 낼 거예요. 미선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자 정임이 차갑게 말합니다. 해봐. 하지만 내가 정상이라는 진단서도 있고 증인도 있어. 실제로 병원에서 퇴원할 때 받은 진단서에는 정임이 정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혼자서라도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미선이 끝까지 버티자 정임이 한숨을 쉽니다. 그럼 너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뭐라고요? 이 집도 내 명의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정임의 말에 미선이 당황합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한 집에 살 수 없어. 결국 미선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승호가 서운하다는 듯 말을 내뱉습니다. 어머니, 저는 생각 안 하세요? 평생 존경하고 사랑한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속이고 숨겨둔 자식을 마음에 품어왔는데 어머니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저는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승호의 말에 정임은 마음이 아픕니다. 눈앞에 돈 때문에 착한 본성을 잃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정임은 이내 남편의 테이프에서 마지막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들아,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없어도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리고 은진이도 내 누나야. 미안하지만 받아들여줘. 승호야, 너는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널 키우면서 많이 행복했어. 멋지게 잘 자라주어 정말 고맙다. 그제서야 승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길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님에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걸요. 승호야,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 비밀만큼은 끝까지 모르게 하고 싶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그래, 아버지가 너에게 얼마나 잘했니? 친아들 이상으로 널 아끼고 사랑했지. 그러니 넌 꿈에도 몰랐을 거야. 죄송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잠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선이와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승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임의 마음도 조금 풀어집니다. 그리고 은진 누나도 만나 뵙고 싶어요.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힘없는 아들의 모습에 정임은 마음이 미어집니다. 사실 승호가 받게 될 상처도 걱정이 안 되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길이 죽고 본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예전만 못하고 미성과 함께 점점 삶의 가치를 잃어가는 모습에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호는 미선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줘.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도 들었잖아. 나는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야. 아버지한테 그동안 받은 게 많았는데 그걸 잊고 살았다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당신도 이제 그만해요. 여보, 그래도. 미선이 화를 내자 승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뜻을 따르겠어. 당신이 반대해도 상관없어. 승호의 결연한 태도에 미선이 당황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결정해. 우리 가족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떠날 건지. 승호의 말에 미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은혜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미선이 화를 내며 일어나자 승우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후회할 건 없어. 오히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결국 미선은 차갑게 들어가 버렸고 승우는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정인과 승우는 함께 이은진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승우는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어요. 처음 만나는 누나라니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어머님, 문을 열고 들어선 정임을 보고 이은진이 놀랍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승우를 보고는 더욱 당황해요. 저번에 왔던 제 아들 승우예요. 인사해봐. 정임이 소개하자 승우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죄송했습니다. 승우의 사과에 이은진도 당황스러워해요. 며칠 전에 화를 내며 갔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를 하니까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은진은 두 사람을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합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저희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은진의 눈이 커져요. 아버님 목소리요? 정임이 카세트 테이프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이은진은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남기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려고요. 승호의 말에 이은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니. 이은진의 솔직한 마음에 승호도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외동아들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정임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해요. 처음엔 다 어색한 거야. 천천히 알아가면 돼. 정임의 말에 이은진과 승우가 조금씩 긴장을 풉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은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승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엽니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한테 항상 가족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이 반성합니다. 승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만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라고 하시면서요. 이은진의 말에 정임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땅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은진이 조심스럽게 꺼내자 승우가 손을 젓습니다. 그건 누나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요. 아니에요. 저 혼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이은진이 고개를 젓자 정임이 끼어듭니다. 이미 공증까지 끝났어. 이제 내 거야. 하지만 이은진이 망설이자 승우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누나,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미안해요. 승호의 진심에 이은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 혼자 다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은지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절반만 제가 받을게요. 나머지 절반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어요. 이은진의 제안에 정인과 승우가 놀랍니다. 기부를 왜 해?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버님 뜻에 맞을 것 같거든요. 이은진의 말에 승우가 깊이 감동받습니다. 누나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받았거든요. 아버님 덕분에 공부도 하고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이은진의 겸손한 모습에 정임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며칠 후 정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승우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혼자 살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 꼭 나가셔야 해요? 승우가 아쉬워하지만 정임의 결심은 굳어요. 서로에게 좋을 거야. 너도 새 출발을 해야 하고. 실제로 미선은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선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우도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임은 아들을 믿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다 이해할게. 정임이 이사한 작은 원룸 근처에는 이은진의 식당이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은진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정임은 이제 이곳의 단골 손님이에요. 여기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과찬이에요. 두 사람은 이제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갔거든요. 승우는 요즘 어때요? 혼자 고생하고 있어.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 실제로 승우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이은진과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젠가는 미선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정임은 며느리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승우와 미선이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미선이가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전해주는 말에 정임은 놀랍니다. 갑자기 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요. 정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만나보자. 며칠 후 미선이 정임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많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선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합니다. 정임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져요. 일어나. 무릎 꿇고 그러지 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임도 마음이 풀립니다. 됐어. 이제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은진 씨도 인정할게요. 미선의 말에 정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임과 이은진은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정임 어머님과 함께 왔어요. 이은진이 무덤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여보,
모든 게 잘 정리됐어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정임도 남편에게 말을 걸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요. 이은진의 말에 정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남편을 추모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임은 이은진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은진아.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완전해진 것 같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짜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어머니, 저 식당을 좀 키워볼까 해요.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거든요. 어머님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은진의 제안에 정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어머님,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정임은 은진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 같이 해보자. 저녁에 정임은 새로운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어요. 당신, 이제 좀 편하시죠? 정임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정사진은 이사하면서 가져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이 있었어요. 은진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당신 딸답게 착하고 순해요. 정임은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결국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이제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식당에서 특별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리고 흔쾌하게 도와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 잘할 수 있겠죠?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은진아. 내일 봐.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정임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정임은 이제야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장롱 속 그 한 장의 종이가 가족의 민낯을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우리는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 우리의 진정한 인품을 시험받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보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일 테니 말입니다. 돈과 재산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인생의 황혼에서도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